네, 그럼 이제 본질적인 이게 문제, 원인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일단 용역 하청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문제다라고 일단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명확하게 뭐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콜센터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80~90%가 비정규직이에요. 그 비정규직이면서 용역업체로 운영이 되는데 네. 저희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부분은 원청이 있고 거기 업체를 3개나 4개의 업체를 계약을 한 다음에 이 3개 업체를 경쟁을 시키는 구도예요. 그래서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회사에서 너네 8시간 동안 30분 정도는 화장실을 가도 돼 라고 기준점을 정해주고 그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도 모든 직원들이 공유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통화를 얼마 했는지 그리고 화장실을 몇 분을 갔는지를 모든 직원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화장실에 몇 분을 갔는지를 어디 띄워놓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엑셀 파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동을 할 때 자리에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갈 때는 저희가 이석이라고 체크를 해요. 이석이라고 체크를 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오잖아요. 그때 대기를 누르면 이 사람은 몇 분 화장실을 갔다 이렇게 남아서 하루에 총 몇 분 화장실을 갔다가 통계가 계속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엑셀 자료로.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루에 4차례 모든 직원한테 뿌려요. 너는 뿌린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30분 화장실 갈 수 있는 시간을 줘도 실제로 거의 30분을 쓰는 직원이 없어요. 없겠죠. 네. 왜냐하면 4개 업체의 경쟁 구도, 그리고 4조에서의 경쟁 구도, 개인 간의 경쟁 구도로 매일매일 실적 체크, 몇 시간 실적 체크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통관해서 한 달을 한 업체의 실적으로 해서 그걸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계속 경쟁 구도로 치달아요. 어느 업체가 지금 얼마나 전화를 받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대기하세요. 업체 지금 실적이 떨어집니다. 더 받으셔야 돼요. 대기하셔야 돼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 달리듯이 전화 받는 기계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경쟁 구도로 가는 이상 은행에서 1시간 화장실을 가라고 해도 그렇게 경쟁 구도를 두면 누가 화장실을 가겠어요? 내 월급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하청업체로 운영이 되는 이상 그건 달라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경쟁 구도로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나서도 그렇게 막 책상도 좁고 그리고 막 옆에 칸막이도 없고 그런 상황에 내몰아 놓고도 제 콜수를 더 늘려야 된다. 더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콜 기준치를 줘요. 네. 더 받으라고. 훨씬 높은 기준치를 이번에 줬어요. 아니 노동 환경을 더 악화시켜놓고 네. 더 많이 받으라고 시켰다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너네가 이런 환경이지만 실적은 실적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콜 포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전화 주시는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많은 고객님들이 계시면 전화를 걸다가 포기를 하니까 그 포기율이 높아지는 걸 은행은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기율을 낮추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일단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원청이 국민은행이 있고 이 밑에 하청회사를 두고 그 회사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고 회사 안에서 또 조가 있는데 조별끼리 또 경쟁을 시키는 거고 조 안에 개인들끼리 또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경쟁시켜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네. 이게 그럼 엄청나게 많이 주기라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최저로 했을 때는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영원. 아, 인센티브 영원이라고? 네네. 영원인 사람도 있고요. 최고 받는 사람이 1명이에요. 1명. 팀에 한 명이요? 아니요. 저희 만약에 팀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팀별로 다 인원수가 다른데 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65명이 되거든요. 65명. 네, 65명 팀에서 1등하는 1명만 40만 원이에요. 40만. 그러면 그 사이에 차등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만 원 더 받는 것과 못 받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있기야 있죠. 네. 40만 원도.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40만 원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콜센터는 기본급을 올려주면 일을 안 한다. 아, 네. 뭐 이런 상황.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가지게 이미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돈 40만 원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회사 입장으로 사실 푼돈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나요? 회사 입장은 뭐 자기들이 이익이 얼마인데.
그 돈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을 계속 몰아가는 건데 결국 그렇게 화장실도 못 가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여성들이 또 많고요. 저희가 뭐 콜센터라고 하면 여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정말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 걸 참고, 왜냐면 거리도 화장실까지 꽤 멀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자꾸 포기하고 이번 콜만 받고 가야지 하고 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화장실 계속 잘 안 가다 보니까 방광염도 굉장히 많고 신우신염도 너무 많고 또 화장실을 안 가서 생기는 병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회사 뭐 30분을 뭐 써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 최근에 저희가 자료를 찾느라고 한 팀의 자료를 찾아봤더니 세상에 그 직원들 중에 10분 이상 쓰는 사람이 2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10분 이상 이석 시간을 쓰는 사람이 단 2분밖에 네. 나머지는 다 10분 이내로 네. 모든 걸 끝냈다는 말씀. 8시간 근무하면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화장실 안 가고 살 수 있냐?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화장실 갔다 오면 저 사람하고 콜 차이가 나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따로 휴식 시간이 보장돼 있는 거죠? 없습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아까 근데 한 층에 화장실 칸이 4개밖에 없으면 몇 명이 나가겠어요? 네, 지금 이동한 데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계속 줄이 서 있대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상담원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본 센터에는 줄을 안 서도 되고 바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것도 옮겨간 데랑 실적 같이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계속 줄을 서야 되니까 그걸 불합리하다고 보는 직원들도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조건인데 이마저도 이제 경쟁으로 몰아서 스스로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이 비인간적인 행태는 진짜 이거 말할 수 없이 분노스럽고. 근데 최근에 이런 감정노동자, 콜센터 대표적인 감정노동자 분들인데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하나 통과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 전까지는 이런 멘트가 없었는데 이제 콜센터 전화하면은 이제 전화 받는 분들도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폭언 욕설 하지 말고 중간에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안테멘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효과가 있기를 사실 너무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기대한 거가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객들은 어느 만큼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일부 분들은 당연히 이상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저희 성희롱은 기본이고 욕설,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 많아요. 들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저희가 요청을 해봤었어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생기고 저희도 그것에 대한 보호를 받고 싶기 때문에 너무 항상 욕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국민은행에서의 답변은 고객정보보호법이라서 그 콜 정보를 받아서 그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소를 하려면.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법적으로는 그 저희를 고용한 사람이 그 법적 조치를 같이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협업체 직원이 도와주려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도와주려고 하면 그 콜이 필요한데 그 콜 내용을 국민은행은 줄 수 없다. 이유는 그 고객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욕을 들어도 원청의 고객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법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그 고객이라고 하지만 사실 폭언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한 사람은 사실상 성범죄자일 수도 있고 뭐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처벌하고자 하면 그 데이터가 이걸 안 준다는 것은 네. 국민은행이 그 잘못을 한 사람 비호를 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노동자를 의지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전혀 의지가 없고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실 수 있는데 그 검정노동자 보호법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안을 준다. 네, 그래서 뭐지? 이렇게 다 기대를 했어요. 근데 블랙 컨슈머라고 해서 고객들 중에 특별히 오랫동안 아주 악성 고객이 있어요. 그 악성 고객들의 콜을 비정규직 직원들한테 일부 몇 명한테만 꽂겠다는 거예요. 무슨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를 주시잖아요. 네, 악성 고객이라고 해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악성 고객이에요. 악성 고객이 전화를 주시면 네. 특정 상담원한테만 전화를 꽂는 거예요. 그게 대안인가요? 네, 근데 그게 정규직은 안 하고 비정규직한테 꽂는 거예요. 이유가 네. 그 사람을 응대를 할 때 이 사람이 블랙 컨슈머니까 잘 응대를 해야 이 사람이 화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저희 비정규직 상담원 중에 경력이 오래되고 상담을 잘하는 직원을 몇 명 뽑아서 그 사람한테만 꽂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화 받는 그 사람은 그냥 항상 그런 전화가 올 거를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받냐, 그 블랙 컨슈머의 고객만 받냐, 국민은행이 엑기스로 지금 25명을 처음에 뽑아서 그렇게 꽂았거든요. 근데 25명이요? 네네. 그 아주, 그러니까 국민은행 중에서도 악성 고객만 모집을 해, 뽑아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사람들만 꽂는 상담원이 있잖아요. 이 상담원은 다른 일반 전화를 다 받으면서 이런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엄청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맞아요. 내용이잖아요. 따로 관리를 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걸 따로 또 배정을 했다는 것도 문제고, 블랙 컨슈머 건이 어떻게 할 건지 알면서 뭐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네. 이 내용은 사실 언론에 알려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희가 특성 고객을 관리를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모든 콜센터에 거의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특성 고객을 하는 게 그 고객들이 굉장히 악성적이고 악의적으로 상담원들한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원들이 저희가 인사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콜센터에서는 굿콜만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인사예요. 좋은 콜만 받으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민원이 상담원들의 공포의 대상인데 한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항상 이 전화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전화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콜이 그 콜일지 알 수 네. 없는 상황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한테 몰아서 그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의 정신 건강이라는 게 있는데 너만 고통받으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사실 국민은행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블랙 컨슈머 콜을 따로 해서 한 사람한테 맡길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못하도록 뭐 처벌을 하든지 아무리 고객이라도 잘못을 한 사람이니까 뭐라고 하든지 하면서 노동자를 우선 보호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그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있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하고의 통화만 50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러니까 블랙 컨슈머 어떤 전화일까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데 거의 대부분의 상담원이 울게 돼 있어요. 그렇게까지 악재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욕을 하시는 거는 어떤 상담원들은 욕을 하는 건 애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욕보다 훨씬 더 저는 어떤 얘기도 들어봤냐면 너 거기서 머리 달고 왜 있냐? 그딴 식으로 상담을 할 거면 나가서 죽어라. 너 같은 머리통은 잘라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통화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콜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사람과 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실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저의 말에 다 그렇게 비수를 꽂게 되면 정말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많은 그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법이 생기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사실 맞아요. 많고 네, 맞아요. 그런 거는 그만큼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면을 하시는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전화 받고 얘기하는데 뭘 그렇게까지 힘들어해. 우리는 뭐 실제로 맞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맞는 것보다 더 아플 때가 있어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은 영상통화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직원이 있어요. 고객한테. 그거를 회사에서 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한 직원도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아직도 그게 트라우마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상처받고 그리고 가장 큰 건 저희 상담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그만두고 싶다 이런 걸까? 아니요, 고객한테 하는 말 중에 고객한테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
툭 취급하기도 죄송합니다가 입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장애를 발생을 일으키는 건 국민은행의 시스템이고 그리고 어떤 걸 해드릴 수 없는 건 그거에 대한 과정인 건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잘못은 국민은행이 하고 사과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객들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전화를 끊으실 생각이 없으니까 저희 그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한 말씀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전화기 넘어 있는 분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문제는 국민은행에 있는 거고 사실 뭐 잘 모르는 그럴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노동자분들 도와주려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알 수 있게 해결하고 도와주는 분인데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욕하지 마시고 혹은 욕설 성희로 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뭐 이 영상 보고 계시면 그런 분은 안 계실 걸 믿지만 주변에라도 꼭 알려주세요.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감정노동자보호법 자체가 만들어진 게 정말 구구절절 사연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 받다가 몇 시간, 5시간 전화 받다가 그 자리에 쓰러지신 분, 뭐 아이를 유산하신 분, 되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값을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 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거 일개 사기업이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사실 뭔데, 이 사람들의 목숨값을 만든 법안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해서 무력화시키는지 정말 화가 나고 분노스럽습니다. 일단 본질적 문제 얘기하다가 네. 봤는데,